일단 그 문다혜 부부가 태국 취업 전부터,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태국 취업 전부터 현지 이주 준비 완료 정황이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 씨의 태국 현지 취업 최종 확정 전에 문다혜 씨 부부가 이주 준비를 마친 정황을 포착했다. 이게 보도의 요지인데요. 이 소식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네.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와 이제 다른 내용이라서 아침에 좀 화제가 된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알기로는 태국에 취업이 확정되고 나서 이사를 간 걸로 네. 그렇게 많이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네. 이미 집이 구해졌었고 이사도 거의 이제 갔었던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취업은 나중에 된 거다라는 내용의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네. 예. 그렇다 그러면은 이사 준비는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 그러면 이사할 때 그 보통 사람이 직접 가야 되는데 아마 지금 내용을 뉘앙스를 보니까 직접 가지도 않고 그 청와대에 있던 직원 행정관 그 민정수석실에 있던 친인척 관리팀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신모 씨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집을 구해줬고 그때 그 집이 상당히 고급 주택이었는가 봐요. 예. 그 집을 구해줬고 그 이후에 이사를 갔고 태국에 이주를 한 거죠. 네. 그러고 나서 또 몇 달 뒤에 이제 면접을 봐서 태국 이제 타이스트 항공에 취업을 했다. 요 순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먼저 구했고 집을 먼저 구했고. 그렇죠. 집을 먼저 구했고 좀 있다가 이제 채용이 됐다. 타이스트 항공에 채용이 됐다. 그러면 집을 구했을 때 내는 월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태국에는 전세가 없습니다. 매입 아니면 월세입니다. 전세는 거의 우리나라랑 그렇죠. 대만 정도만 있다 그렇게 들은 거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러면 그 집세를 누가 냈느냐? 지금까지 쭉 문다혜 씨의 어떤 주변에 일어났던 일을 보면은 예. 본인이 자기 돈 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조국 대표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때 먼저 살았던 몇 개월 치만 아니라도 누군가 월세를 냈을 거예요. 그게 아마 타이스트 항공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박석호 대표, 그러니까 타이스트 항공 태국 현지 대표죠. 그렇죠. 박석호 대표가 사위 서모 씨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름이 많이 알려졌을까 얘기할게요. 서창호 씨라 해가지고 네.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서창호 씨한테 따로 얘기를 해요. 우리 회사가 지금 있는 그 집에 월세를 내기에는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저 월세를 좀 낮춰서 작은 집으로 옮기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은 이미 그 큰 집에 대한 월세를 이스타항공에서 내고 있었다. 그 말인 거고 그 이제 또 경영자 입장이잖아요. 박석구 씨는 그러니까는 부탁을 해서 정중히 부탁했겠죠. 대통령 사위라는 거를 뭐 예.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싼 곳으로 이주를 한 게 지금 많이 알려진 릴리하우스 350만 원짜리였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집이라는 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나는 후에 집을 그럼요.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이게 사건이 이제 픽스가 되는 이후에 만약에 뭐 회사 발령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확정이 나는 후에 구하는데 이게 뭐 집 먼저 구했다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그러니까 해주셨고요. 집 먼저 네. 구했다는 그 의미가 제가 보기에는 네. 이상직 의원이 중진공으로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어느 정도 공유가 된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018년 3월 달에 중진공 이사장을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3월 가기 직전, 그러니까 1월, 2월쯤에 이사장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이 될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타이스트 항공에서 네 자리 만들어주기로 했어.라는 그런 서로 어떤 공유된 정보가 있지 않았을까? 공유된 정보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집을 구할 수 있는 거지. 대표이사가 면접 보기도 전에 월세 그렇죠. 집을 구했다. 그렇죠. 태국을 뭐 엄청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렇죠. 예. 예. 자기가 갈 회사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집을 구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그 공유를 하고 있었다. 민정수석실에서 이상직 의원에 대한 중진공 임명 그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확실하게 임명된다는 것을 아마는 이제 문다혜 측 가족은 부부는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검찰은 일단 그 항공사 경험이 전무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사위 서모 씨가 타이스타 항공에 이제 전무로 가게 네. 됐고
그다음에 억대 연봉을 받았고 월세를 지원을 받았고 또 항공료까지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준우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 이상직 전 의원이 서씨 이주 초기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 기사를 또 이런 기사가 또 보도가 나왔어요. 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사위가 게임 회사 취직하자 지원 중단 이 부분이 또 보도가 됐는데 이게 결국에 그 뇌물죄를 관통을 하는 경제 공동체 논리가 있잖아요. 그 네. 경제 공동체 논리를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게임 회사 취직하자 지원 중단 이 부분으로 인해서 경제 공동체 논리가 더 보강이 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요. 그 이제 하나 더 이제 그 너 혐의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액수도 늘어난 것 같고 이게 뭐냐면은 토리 게임즈라 여러분 그때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예. 서창호 씨, 그러니까 사위가 그 게임 회사에 취업하고 나서 게임 회사 이름을 바꿔요. 문재인 대통령이 키우는 개 이름도 토리, 네. 토리라는 원래 개가 있었죠. 그 개 이름을 따서 게임 회사 이름을 토리 게임즈로 바꿉니다. 그렇죠. 예, 예. 바꾸게 되는데 이때 이분이 입사한 게 2016년이에요. 네. 2016년이면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닐 때입니다. 예. 아닐 때인데 입사를 했다. 음. 근데 그때도 소문이 났었어요. 이 게임 회사에 어떻게 들어갔느냐. 그때 뭐라고 소문 났었냐면 아버지가 추천을 했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근무했던 행정관이 서창호 씨를 이 토리게임즈에 취업을 알선했다라는 게 이제 보도가 났거든요. 예. 그럼 이 행정관 누구냐? 아마도 이 토리게임즈와 무슨 특수한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토리게임즈에 서창호 씨를 취업을 시켜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또는 보상으로 청와대 행정관으로 채용해 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위의 질자리를 알선해준 대가로 청와대 행정관도 갔던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 같아요. 의심을 하고 있고 검찰 역시 이제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고모 전 청와대 행정관 알선으로 토리게임즈 취업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을 했다. 또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예.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왜 생활비가 그때 기존에 수백만 원이 꾸준히 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토리게임즈 취직을 하고 나서 그게 딱 끊깁니다. 토리게임즈 월급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대요. 그렇죠. 한 200만 원대였다고 2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따로 더 받지 않았을까 싶은 의혹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의 자녀인데 그 정도 생활비로는 구기동 빌라에서 생활비가 애 낳고 키우기에 좀 부족했을 것 같거든요. 예.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계좌이체로 단 월급은 250만 원 정도였다 하더라고요. 그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다 씨 부모가 생활비 지원을 끊었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취직이 안 됐다 그러면은 부모가 계속 줬어야 할 돈이다. 예. 그러니까 안 줘도 되니까 경제적 이익을 받다. 네. 경제 공동체로서 이제 엮이게 되는 거죠. 그 경제 공동체 논리가 이런 식으로 보강이 된다. 또 말씀을 하셨고 네네. 뭐 기존에도 그러니까 그 타이스타제트에 이제 취업을 한 이후에 또 생활비 지원이 끊겼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이제 경제 공동체 논리를 보강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서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토리게임즈에서 근무를 2년간 했었다고 해요. 근데 2년간 행정 업무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뭐 항공하고 관련 있었던 업무는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죠. 드러났고 네. 그래서 월급 200만 원대 월급을 받았다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 내용 역시 그러니까 2년 동안 행정 업무만 했고 그다음에 월급 200만 원대를 받았다 이건 역시 타이스타 항공에서 그 고액의 연봉과 또 전무 자리를 지급받았던 것과 또 이렇게 비교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건 역시 또 하나 이제 혐의를 보강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경제공도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이 토리게임즈 전에 생활비 쭉 주다가 네. 사위가 취직을 하고 나서 생활비 안 줬죠. 네. 그리고 토리게임즈 나옵니다. 논란이 되니까 나오고 나서 또 백수 생활이 있었어요. 예. 그게 안에 다시 생활비를 지급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다가 다시 타이스타 항공에 취직을 하니까 또 생활비 지급을 중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줬다가 취직하면 중단, 또 줬다가 취직하면 중단 이런 식으로 일관성 있게 지원을 했었다는 것은 네. 굉장히 경제 공동체로서 문다희 씨가 스스로 말한 운명 공동체만큼이나 굉장히 강화되는 경제 공동체 논리가 강화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준우 네.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원님과 함께 원포인트 특강을 한번 네. 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서 또 이준우 위원께서 약간 저격수 조국 저격수인데 사실 이건 아직 저격수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냥 취재를 열심히 하셨죠. 이제 네네. 저격을 너무 하고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저격 이제 좀 그만하고 싶어. 태국 방콕까지 가서 취재를 했던 네. 취재 전문가로서 또 이 사실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